근데 여태까지는 뭐 재미없게 했죠, 그죠?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도 엄청 재미없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런 말 하라고 하도 저한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전망하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나는 건 저한테 21분 남았네요. 예, 21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지금 그 챔버를 소개하면 이제 이렇게 요즘에 챔버가 스틸코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스틸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영근 지사장이 우리 회사에 오더니 날 보더니 고민거리가 해결했다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시경 세척기를 좀 해볼 생각이 없냐 해서 해볼 생각 없죠. 내가 도와주긴 하겠다. 난 도와주기는 할 수 있거든요. 대신 내가 또 챔버보다 더 열심히 도와줄 수 있거든요.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프라치마 외경기를 할 생각 없냐고. 그래서 내가 또 도와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대리점을 2개 두라는 정책이 생겼나 봐요. 게팅게라 이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전에는 앞선에서 했고, 앞선 되게 훌륭한 회사고 좋은 회사인데 거기가 JR로 쓰는 국내 1위예요. 근데 멜균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활성화가 안 된다고 이 본사에서는 생각했는지 저보고 반 나눠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보겠다 얘가 라고 했더니 앞선 선생님이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갑자기 맡게 됐어요. 왜냐면 내가 멜균이 고친 지 10년도 지났는데 이걸 다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거 처음 맡으면서 이 300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 시키는데 한 6개월 동안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현장 가서. 그리고 엔지니어하고 1번 엔지니어 보면 못 고치잖아요. 2번 엔지니어 못 고치잖아요. 3번 엔지니어 고치잖아요. 못 고쳐요. 그래서 저만 남은 거 다 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그죠?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하게 됐는데, 멸균에 대해서 제가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좀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손을 잡게 되는 거고, 깊게 하는 스틸코에서 저희 인디게이터를 프라자 쪽을 전량 이 스틸코 벨리미드 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전 세계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서로 상호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디게이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인디게이터를 전문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마이가 40 됐을 때에 이제 방향성을 정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CI만 만들고 있었을 때라 이거가 우리나라에 필요하겠다. 이 전문적인 회사가. 라고 해서 10여 년 전부터 이제 BI 연구를 하면서 이거 진짜 전문적인 회사로 해서 CI, BI를 다 만들고 전 세계 추세가 네피드니까 네피드를 한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자라고 했는데 그냥 말로써 꿈을 꿀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네피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 5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 하게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진통에 해서 출시 2년차가 돼서 3년째 네피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쥐구멍도 씹은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잘 됐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좋은 기술을 뚝딱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도전하죠. 근데 제가 멍석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그죠?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욕 먹어도 계속 견뎌요. 근데 견디는 건 내가 재수를 5번 했다는 얘기 해줬죠, 그죠? 제가 총학생회장 선거도 한 번 떨어지고 됐다니까, 2번째 내가 하여튼 될 때까지 해야 될 때까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쉽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잘 견디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조급하면 다 실패합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잘. 견뎌요. 제가 기구 추적 시스템만 견디는 것만 해도 제가 아마 제가 죽으면 몸에 살이 나오면 기구 추적 시스템에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전화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원 사람들 엄청 무리하잖아요. 전화 딱 해서 여보세요, 몇 시에 오세요, 딱 그래요. 뭐 때문에 오라는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갑하고 의리라는 거 아시죠?
갑을. 저 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가는 거예요, 쫄래쫄래, 그 시간에. 늦어도 안 돼. 왜냐면 그 사람들 가보니까 한 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 팀장이래. 막 파트장, 팀장, 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기후 추적 시스템에 지적을 받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받고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대고 못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쪽팔리니까.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준다는 2년인가. 왜냐면, JCI 받으려면 다시 3년 후에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 안에 만들어 놓고 3년째 테스트하고 받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중에 하나가 홍영 선생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못하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근데 중간에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한참.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멈추게 된 거예요, 3년을.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갔는데 그 병원에서 뭐랬냐, 넌 누구냐는 거예요. 와, 이제 미쳐버려. 홍영 선생님도 다 그만두고 다 집에 가시고, 그 다음 다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시작되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수술실 회장단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활성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 회사에 병원에 데모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 제품화된 걸 한번 제가 하면 안 되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CT원을 다시 올해 작년부터 하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되면 화요 모임을 하는 거예요. CT원.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거든요. 근데 CT원 회의록만 보면 200회가 넘는 회의록이에요. 어떨 때는 아침에 시작해도 11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저녁. 뭐 이런 몸에서 살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투자한 돈만 한 10억도 넘게 20억 막 이렇게 되면 이거 비행기 살 돈이에요. 미국 가면 경비행기. 근데 답보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이 나의 의지를 더 꺾은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부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동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기다린 시간만 9년 하고요. 지금 12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제가 그 세브란스 제가 한 5월 달에 저를 불렀던 것 같으니까 9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견디면서 이렇게 온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예. 하면서 이제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인디게이터도 우리가 한 달에 우리가 CI 쪽에서 1등 제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면 한 3천만 개를 찍어내더라고요. 전화가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자주 와요. 어떻게 오냐면요. 자기 멜긴 게 안 변했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장비 고장난 게 90%거든요. 일단 안 변하면 무조건 불러요. 그리고 장비사도 불러. 그리고 이걸 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비를 고쳐야 변하는 문제가 90%거든요. 그죠? 근데 안 고쳐놓으면 뭐 다른 걸로 바꾸겠다면 협박부터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살찌는지 아세요? 직원들이 매일 보고하냐. 여기서 안 됐어, 여기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외국에서 전화 와요. 우리 수출하잖아요, 외국에.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해결해달라고 또 외국에서 또 연락 와서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책임을 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하여튼 좋아요, 여기. 뭐 우리가 최초인 것도 있고 뭐 한국의 최초도 있고 저런데 결국에는 17년 된 거예요, 17년. 이제 2분짜리 출시하는 건 세계에서 그 형광물질로서는 가장 빠른 거예요. 3M도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우리는 5분에서도 이제 2분으로 단축하는데 균이 살아있어 1분 만에 딱 나요. 그래서 1분 더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세계적으로 끊어내냐면 이론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백사를 받았겠어요? 외국에서 서로 주고받고 떠들려면 최소한 박사는 돼야 서로 떠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론이고 어떻게 증명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는 것도 제가 이 챔버를 창업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죠? 자꾸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뒤늦게 45세 석사를 시작했을걸요,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50이 넘어서 박사를 받은 정도로 저도 끈질기거든요, 저도 하여튼. 근데 이게 저도 지공의 수가 그만두고 싶은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던 거지만 근데 이거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챔버가 나중에 바라보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다 뺏겨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챔버가 세계 최초로 이 기준을 제시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도 여태까지 뭐 내연기관차를 뺏겨 만들었지. 하이브리드 일본 이 도요타처럼 새로운 걸 만든 일본은 새로운 걸 만들고 미국은 엔진이라는 걸 하고 독일은 내연기관의 그 정점을 찍고 이런 것처럼 현대는 여태까지 수소를 한다고 해서 수소를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챔버도 똑같은 거예요. 멸균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계에서 어떠한 이거에 대한 하려면 앞으로도 14년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서 연구만 한 10년 더 해야 될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이론과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앞선 진보된 기술을 뭐 도전하고 이런 BI 방식이 아닌 여러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수많은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 40주년 되면 48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은퇴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유조 공부실이나 수실에 광고를 자꾸 냈던 게 이것도 이제 그만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류가 되기 위한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애들 가서 집에 가서 막 닥달하지 마세요.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이런 거예요. 선진화가 된다는 건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안 돼서, 근데 우리 와이프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막 애들 조금 왜 안 일어났냐, 왜 아직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대로 된 게 하나 나오려면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주고 시도할 수 있게끔 하면 강해져요. 근데 가끔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이게 떠드는 강의가 뭐 쉬울 것 같죠. 900회의 연습과 훈련을 하고 여기서 섰던 이 강의지 뭐 5번, 10번, 900회는요 365일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병원에서 사람들 보면 내가 너가 누구냐고 나올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그 화사의 굿굿굿바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틀어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홍콩에 그 전에 봤는데 홍콩에 있을 때 이제 청룡영화상에서 화사가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화사가 박정민이라는 배우를 섭외하기 위해서 5시간의 손편지를 써서 섭외를 보냅니다. 근데 박정민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근데 화사는 그 박정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그 독립영화부터 유심히 봤던 건데 나도 유심히 보니까 이 박정민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들만의 세상인가 뭐 이런 이병헌과 나온 거 있죠. 약간 이 자폐증에 걸리면서 피아노 천재 그런 연기도 한 거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거를 짜맞춰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대가가 되고 이 화사라는 사람이 꼭 그 사람과 해야 되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한 달 만에 6천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5천만 정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정성과 들여서 하는데 그 배우를 찾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다시 박정민을 대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어떤 걸 하냐면 이 화사잖아요. 그죠? 박정민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 박정민의 이 영화 중에 변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그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야. 김구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 내가 지난주 홍콩에 있었거든요. 홍콩에서 그 박정민을 보면서 와가지고 깨달음이 와서 보니까 이 김구원이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사에. 그래서 첫사랑이 좀 아름다운데 그 사람이 하는 건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첫사랑은. 근데 그 대사가 너무 명료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사랑한 게 첫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이 규정을 했던 이 연기를 근데 하여튼 제가 왜 박정민을 여기서 역사에 끌어들였냐면 꼭 저 같은 거예요. 아무도 있잖아요. 제가 멸균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이바지 한 20년의 세월은 눈물로도 헤아릴 수 없는데 아무도 지금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무상으로 돈 받고 교육한 적 없어요. 무상으로 한 명이 오라 그래도 내가 갔어요. 저는. 그리고 근데 제가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중간에 뭐
저기 챔버를 세운 뒤로 7년 동안 늘 집에 돈 10원 한 장 갖다 준 게 없으니 이거 할 것도 아니고 매일 그 와이프가 일해야 되고 와이프 월급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세월들이 이제 있었을 때는 이거 못 해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세월호가 났을 때예요. 근데 그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 병원이 조용히 절 부른 거예요. 자꾸 감염 사건이 나서 이 인펙션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멸균이 안 되게끔 그래비티 모드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멸균이 안 되잖아요, 잘.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니까 그 전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 프리베큐um 이 사이클이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빨리 끝나니까 그걸 선택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오는 이 KT 타고 돌아오면서 그때는 가난했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 제가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직접. 근데도 이거를 의미 있게 좀 더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박정민이 배우를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이제 박정민이 고대 출신에서 때려치고 이 한예종을 간 거예요. 근데 한예종을 가니까 옆에 연출의 천재가 있고 자기는 연출의 천재를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연기로 간 거거든요. 근데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러던 차에 어떠한 유명한 감독이 한번 배우를 연기 역할을 주려고 하냐 아니니까 그때 워낙 유명한 이제 감독이니까 하면서 이제 이 풀어 나갔던 이 보면서 제가 홍콩에 있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나머지 1000회를 마무리할 거다. 내가 아주 그냥 해에서까지도 마무리하면서 이걸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외국인 선진화에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박정민을 보면 제가 위안을 느꼈다니까요. 저런 박정민도 저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박정민이 엄청 노력하거든요.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위안이다. 나도 박정민보다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정민을 하는데 그거를 역사에 끌어들였던 건 그 화사예요. 진짜 화사가 그 박정민의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6천만 뷰로 이거를 하고 또 그걸 응대해서 그걸 공짜로 찍어준 거예요, 또. 이러면서 그 화사보다 박정민이 더 위대하게 바라보는 거죠, 눈이. 그죠? 하여튼 저도 2000회를 마치면 화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국의 메이저 병원에 우리가 비아이를 납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게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세계멸균학회가 홍콩에서 열리고 그리고 지금 몇 분 남았죠? 예,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미래의 얘기도 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변할지는. 근데 그냥 자료 보면 돼요. 자료 보면 자기가 알아서 해석하세요. 알아서. 네, 근데 내년에 세계멸균학회는 세르비아에서 합니다. 유럽. 근데 예? 네. 근데 2027년도는 태국에서 해요. 태국에서. 예, 태국에서 할 정도로 이제 아시아에서 세 번째잖아요. 일본이 한 번 했거든요. 이제 중국은 이제 홍콩에서 했으니까 한 걸로 치고. 근데 아시아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들 여러 가지. 홍콩을 제가 태국을 가면 태국에 공실 학회를 하면 2박 3일 동안 하고 모이는 인구가 좀 우리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한 1,500에서 2,000명 모여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러니까 수술 학회보다 더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엔 거기서 채 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후에는 하여튼 우리도 잘 여러 가지 해서 전략을 세웠죠. 저도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태국 사람들하고 하는데 태국은 좀 친절한 나라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홍콩에서 가장 높은 피크 드림을 가서 딱 찍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만화로 만들어 줬어요. 예. 공나라 선생님이. 저기 있는 공나라 선생님. 박수 한번 쳐줄게요, 공나라 선생님. 홍콩에서 제일 높은 데 제가 올라간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는 베트남, 잠깐 베트남에 누가 그랬어요? 써 있나요? 하롱베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 이게 대한항공이 하롱베이 선전하잖아요. 딱 그 자리에 제가 똑같이 찍었어요. 대한항공 이렇게
예, 하롱베이를 가는데 살아생전 한번 꼭 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롱베이는 죽기 전에 한번 보면 이 바다 한가운데 다 솜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네, 그 스티로폼만 하고 끝낼게요. 뒤에 여기 스테인리스도 있고 게팅기도 있는데 안 해도 돼요. 얘네들. 그죠? 스티로폼가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원래는 밀레로부터 가야 돼요. 밀레가 1899년에 밀레와 징칸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합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150년 정도 됐죠, 거의. 근데 이 밀레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스티로폼은 원래 1995년도에 이탈리아에 있는 세척기 회사예요, 세척기. 그거를 인수한 거예요. 근데 인수한 해는 2017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영근 지사장이 어디에 근무했었냐면 밀레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차에 인수를 해서 저쪽 사업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티로폼 사업부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밀레가 더 이상 세척기와 매기를 만들지 않거든요. 인수하면서 이쪽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이 밀레를 쓴 거죠. 근데 이 스티로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작년에 벨리메드라는 회사를 인수. 벨리메드도 1958년, 지금부터 한 70년 정도에 만들어진 스위스 회사예요. 스위스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2024년도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스티로폼 벨리메드라는 로고를 쓰는 거예요. 밀레가 그래서 하는 요 전통성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랬냐면 세계의 매균, 3대 매균이 스테리스랑 게팅게랑 해가지고 이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마 3파전을, 전 세계의 3파전을 하고 벨리메드가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강하거든요. 근데 스티로폼가 약한 나라들이 있는 건데 이 밀레가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면 삽니다. 회사를 사버려요. 못 떠들게 막 이렇게죠. 그래서 여러분 스텔스케이라는 그 보이드 써보는 사람 있나요? 네, 그게 스텔스가 샀어요. 그래서 그게 스텔스 소속이에요, 지금은. 근데 왜 샀냐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벌었으니까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세금 내니까 회사를 사면 산 만큼 세금도 안 내니까 이런 식으로. 무서운 거죠. 저도 가만히 있어서 누가 살아온다고 하면 어떡해. 나는 100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쓰고 있는데 100년 가기 전에 그죠?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궁금한 질문 있으시나요? 나머지는 이제 해석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시면 돼요. 네. 요거만 하나 제가 설명을 하나 할 거예요. 이거 안 했구나. 지금 우리가 2026년도에는 인증만 6시간, 스팀만 6시간, 세척만 6시간, 이런 거 추적 시스템 6시간 이런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자료 거기 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공지하겠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멸균에 대해서 뭐 앉아서 이렇게 집에 갈 생각하면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차분하게 하고 이걸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거 강의 이제 유튜브에 올라올 건데 그때 강의했던 그 자료랑 영상이랑 그 자료를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료는 누군가는 쓸 거고 그 자료를 보고 하고 제가 유튜브에 스팀 이런 거 자료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제 강의나 이런 이론 보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자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를 해줄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뭐 몇 명이 듣든 뭐 중요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스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프린터 보는 법, 프린터 각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프린터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균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BI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왜 10의 6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깊게 할 수 있는 아마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들 이걸 정립해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강의는 이렇게 맞고 질문 없이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 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